네,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플레 대재앙 오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미 수차례 정말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실제 인플레가 야기될까? 그리고 2차 인플레가 올까? 또 2차 인플레가 와서 금리를 또 인상하거나 금리 인하가 영영 없는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대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에 대해서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대미 철강 수출 1위가 캐나다, 2위가 멕시코예요. 브라질이 3위고 한국이 거의 뭐 3위랑 동급입니다. 3, 4위 됩니다. 알루미늄 입장에서도 캐나다, 아랍에미리트가 1, 2위고요. 한국이 3위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철강 알루미늄 수출에 큰 지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그런 우려 맞습니다. 유로피언 국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수출에 충격을 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따로 다뤄드렸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물가를 자극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적절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럽 언론에서 미국 철강 관세 큰 타격이 있을 거다. 남는 철강 싼 값에 유럽으로 온다. 남는 철강이 싼 값에 유럽으로 온다. 미국으로 진출 못하고 유럽으로 온다.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면 결국 미국에 상당한 규모로 수출하는 유럽 철강, 알루미늄 업계는 관세로 인해서 수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받겠다. 수출 감소라는 직격탄. 이게 첫 번째죠. 그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를 피해서 유럽으로 싼 값의 제품을 팔아넘긴다. 그 밖에 다른 나라 기업들이. 그죠? 그러면 이 싼 값의 제품이 들어오면 유럽에는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유럽 물가는. 그러니까 경기 충격은 물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물가는 어떻게 될까?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 물가만 봐선 안 됩니다. 역시 높은 고정 비용 탓에 마지막 제품이 가장 수익성이 높다. 수출 감소에 따른 손해를 우려했다. 그죠? 수출 감소. 근데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다른 국가 철강이 유럽으로 수출되면서 가격 인하 압박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많은 철강이 들어오면 유럽에서 생산하던 철강 알루미늄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래서 미국 그 관세 부과는 우리 산업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것이고 글로벌 무역 흐름이 뒤바뀌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시장으로 철강 잉여분이 들어온다.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관세 인상으로 과연 미국 물가 치솟을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글로벌리 봤을 때는 물가가 어떻게 될까? 미국으로 못 들어간 수출품들이 잉여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있어도 글로벌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또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오피셜 클럽에는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해드려서, 제가 출연했던 이 방송을 보셨을 텐데, 한번 중요한 부분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Every country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디에서 오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대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는 당연히 관세가 없다. 관세의 정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관세는 0이다. 뭡니까?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물가, 철강 가격, 알루미늄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2차 인플레를 야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국 내 공장 돌아 제철 기업들, 알루미늄 기업들
미국에다 생산기지를 이동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생산기지가 많아지면 단기간 안에 옮겨지긴 어렵습니다만 옮길 거라고 약속하는 국가, 기업에게는 그 기업이 있는 국가에게는 관세 면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실제. 그리고 실제 호주 기업들 또 일본 기업들 면세해달라. 우리는 예외해달라. 라는 요구사항을 제기했고 그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이미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볼게요. 제가 이 부분 많이 강조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 인상과 소비자 물가 간의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누구도 모른다. 정책 영향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니까 파월이 관세 인상으로 물가 2차 인플레 올 테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안 하겠다가 아니라 금리 인하 기조를 갖고는 있지만 관세 인상을 했을 때 소비자 물가로 상승으로 연결될지 아닐지 모르니까 지금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또 역시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의해야 된다겠지. 실제 2차 인플레를 야기한다고 했거나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의해야 되는 입장이고 좀 지켜보면서 결정하자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또 너무나 유명한 바킨 리치몬드 페드 총재죠. 정책 방향이 금리 인하로 기울었지만 금리 인하가 적정하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 이민 정책에 따른 그 불확실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가 자극될지 아닐지 모르겠다. 모르는 게 불확실성이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하를 잠깐 멈춰가는 것이지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2차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 어떤 연준 의장 또 연준 위원들이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반드시 2차 인플레 온다라고 판단하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 대재앙 오는가 하는 주제로 경인남 시그니처 영상으로 이미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한번 정의를 다시 볼게요.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가 뭡니까? 다른 나라 제품을 비싸게 사오는 게 목적입니까? 관세를 높여서 다른 나라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가 목적이고,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미국에서 만들어라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관세를 도입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관세를 도입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농산물 수입을 막기 위함이지 관세를 57% 상대국 다른 나라 국가의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그걸 굳이 비싸게 수입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산업을 막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기업 국가로부터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단인 거예요. 관세는 다른 나라 제품을 수입하지 않기 위함인 것이지 물가를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관세의 목적이 인플레를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를 자극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공장 이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국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저는 감히 한국 같은 경우도 현대제철이 지금 어디에 공장 지을지 각 주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리고 포스코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광로 있죠. 고로가 쉽게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 용광로가 있는 제철소가 2개밖에 없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밖에. 아무나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한 생산량이 장기적으로 보존되어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옮기는 작업을 뭐 붕어빵 틀 옮기듯이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다. 그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옮기겠다라고 약속하거나 그런 국가들에게는 굳이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리고 그런 국가들에게 예외 조치를 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필요한 철강은 수급받는 방식이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이 재밌게도 이게 우회 수출은 아니에요. 정의상 우회 수출은 아닙니다. 캐나다와 이 멕시코에 중국이 헐값에 철강을 수출해요. 알루미늄도 수출해요. 근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국에서 만든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한 그 철강 알루미늄은 내수용으로 씁니다. 결과적인 우회 수출이 되겠죠. 총량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운 거예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그럼 캐나다와 멕시코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면, 예를 들면 우리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철강 수입 안 받겠다 라는 식으로 움직여준다면, 그러면 취하해주겠죠. 결국 이 관세 전쟁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중국을 제압하는 것. 두 번째는 미국의 공장 짓게 만드는 것. 그 두 가지 목적에 실현할 만한, 일단 모든 나라들 예외 없이 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해놓은 다음 내 말 잘 듣는 그런 국가들은 예외 조치를 취함으로써 철강은 철강대로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여지는 상대적으로 없고, 글로벌 이 철강 가격, 알루미늄 가격은 떨어질 개연성이 있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관세 전쟁이 인플레를 야기할까? 아니다. 글로벌리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관세율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관세율이 올라갈 때마다 세계 경기가 불황이 찾아왔어요.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물가는요, 당연히 떨어졌죠.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2018년부터 대중국 관세율을 올려잡았거든요. 중국도 대미 관세율을 올려잡았죠. 2018, 19년에. 기억하시죠? 그동안 미국 물가 상승률이 어땠나? 이렇게 관세 전쟁 서로 간에 펼쳤는데 서로 관세율을 끌어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 19년, 20년 그때 인플레이션 왜 안 왔습니까? 자료 볼게요. 미국 물가 상승률 2%를 넘다가 3% 수준이었다가 2%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됐었습니다. 중국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3, 4%대에서 1, 2%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2%는커녕 1%도 안 됐었어요.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었습니다. 경기 둔화 압력인 거예요. 세계 경제에 경기 둔화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KDI의 이번 경제 전망에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하방 압력이 있다. 이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수출에 지장을 준다. 수출을 줄이게 만든다. 각국의 경기 둔화가 야기되고 추가적으로 수출이 제약이 된다. 근데 추가적으로 수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고, 그럼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물가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글로벌리 경기 둔화가 된다. 보시는 것처럼 2050년, 25년부터 29년까지 트럼프 정권 기간 동안에는 GDP 대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압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수요가 줄어들죠. 글로벌리 기업들이 투자 안 하고 생산 과잉이고 과잉된 제품 가격은 떨어지고, 실제 그런 어떤 지정학적 불안이 있을 때 블록 끼리도, 그러니까 블록 내에서도 블록과 다른 블록끼리도 여하튼 수출 감소 효과가 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총수요가 둔화되고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 충격 오고 경기 둔화 압력인 것이지, 디플레이션을 야기할 만한 압력인 것이지, 이게 정말 물가를 자극할까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실증적으로도 그랬다라는 걸 방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실증적으로도.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그동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취임식 때 정책 의제로서 뭐를 꺼내들었어요? 인플레이션 종식하겠다. 생활비도 좀 인하해주겠다.
이게 내 의지다. 여기에 금리마저 인하해주겠다. 그러니까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지만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은 트럼프가 결정한다. 그죠? 물가 안정은 트럼프가 이야기하지만 금리 결정은 연준에서 한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론자로서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금리 인하를 또 유도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목표로 했었던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는 그 목표를 실현하는데 관세 전쟁을 펼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에 퍼졌던 그런 주제들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언론에 퍼졌었던 이야기는 다소 이 트럼프의 행보에 좀 유세 현장에서 지적을 가하기 위한 민주당 사이드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녹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홍보 말씀드리면 제가 무료 특강을 기획했습니다. 3월 9일 세종, 3월 25일 부산, 4월 9일 서울에서 무료 특강을 기획했으니까 상단의 고정 댓글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게 선착순이니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오피셜 클럽을 열었죠. 매일 경제 뉴스 공유해드리고 매주 줌 특강 해드리고 또 매월 오프라인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역시 고정 댓글 상단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